유하, 자하, 반갑습니다. 일전에 있던 제 분석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 분석이 두 개 정도가 나갔습니다. 한 개는 시황, 그리고 하나는 매매에 대한 부분에 나갔어요. 8월 13일 오늘자 분석입니다. 갑자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좀 긴 글을 적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기봉들에 대해서는 차트가 반등이 되어 있고 저항 구간에 돌입했다. 그 저항 구간은 11,650선 정도로 저는 판단한다. 그 판단에 대한 근거는 어제 이야기 드렸던 피보나치의 저항 구간이다.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아래와 같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시고 제 분석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네,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단기봉은 반등했으나 저항 구간에 돌입했고 그 저항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일봉상에서는 차트가 해당 검은색 추세선을 아직까지는 지지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갑니다. 주봉은 도지 형태였고 변곡이 가능하고, 월봉도 팽이가 가능합니다. 변곡이라고 하는 거면 차트가 살짝 눌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변곡 지점에 도달했다. 왜 변곡이냐? 직전에 있던 최고점 11,100달러 선을 딛고 이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딱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차트는 도미넌스 차트였습니다. 디센딩 차트를 그려주고 있으며 차트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슬슬 대비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수렴이 위로도 발산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위로 발산됐을 때에 대항.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치와 도미너스 차트 위치를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나스닥 차트와 골드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왜 이걸 들고 왔느냐? 먼저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나스닥과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움직임입니다. 비슷하게 커플링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BTC는 11,100달러 선을 더블탑을 달성하고 큰 폭의 조정, 약 1000불의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거를 하락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스닥도 3000장, 1000장을 3번 두드리고 돌파를 했고 살짝 가격이 빠졌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하다가 가속을 받고 깊은 조정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세 종목 다의 하락 시점이 이상하게 좀 비슷했다. 저는 직전 시황에도 이야기 드린 바 있듯이 전체적인 큰 틀은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고, 최근 들어서 작은 파동에서는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정을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긴 호흡에서는 조금 다같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이건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고, 여전히 상승 추세는 강합니다. 그리고 지지 또한 잘 발생하고 있어요.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매수로 대응하되 최근에 발생했던 하락 구간에서는 한 차례의 매도 포지션과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다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BTC 기준에서는 11,700달러 선부터 12,100달러 선은 좀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남을 수 있다는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을 매도로 보는 관점에서는 짧은 손절가로 좋은 수익비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대한 매도 포지션은 유효해 보인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세개 차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건가요? 네. 자, 저희가 이게 4시간 캔들입니다. 4시간 캔들. 이거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 점이에요, 이 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은 여기였죠. 여기는 여기였죠. 여기는 여기였어요. 이 세 개 점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맞죠? 다 비슷한 점이 맞죠? 조금 더 가야 되나? 이 친구 여기네요. 확인 더. 확인 여기. 네. 맞나요? 여기가 다 같은 지점이 맞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번에 하락이 났고 큰 차례 한 번 하락이 더 나왔어요. 여길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리고 여긴 또 어디일까요? 여기죠.
하락이 발생했던 자리 여기죠.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저는 유사성은 띄는 것 같아요. 유사성은 띄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점에서의 고점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큰 폭의 크던 작던 조정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차트가 상방형으로 꺾나 싶었지만 급하게 더 나왔어요. 상방형으로 꺾나 싶지만 하락이 나왔어요. 상방형으로 꺾나 싶지만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동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아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좀 대조가 돼요. 한쪽은 지수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고 하나는 안전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두 종목이 지금 비슷하게 차트가 간다는 거는 조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는 만약 이렇게 또다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비슷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매수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대응도 함께 따라 주어야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꼭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곱씹어 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추세에 대한 상승은 변함이 없어요. BTC는 상승 기준이 9,800달러 선이 유지되는 한은 저는 계속해서 매수로 볼 겁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이 유지되는 한 저는 매수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이슈예요. 디파이를 비롯해 클레이튼의 상승세, 그리고 시장은 과연 광기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제 방송을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내용에는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결과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광기라고 판단합니다. 그 광기에 대한 근거는 코인데스크에 대해서 제출한 리포트, 그리고 ICO 규모가 과거에 이렇게 상승했지만 디파이 시장 규모가 더 빠르게 더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끝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ICO 버블만큼 지금은 시장이 광기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추측하는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미국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자국 통화 자체가 살짝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디파이 시장에서 주식이나 기타 투자로 이제 수익을 본 자금들의 일부들이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자금이 모여지고 있다. 특히 중국 쪽이 좀 더 강해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근거로는 후오비와 바이낸스의 상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국내 거래소는 코인원 거래소 정도가 디파이 코인들을 좀 많이 취급하는 거래소로 판단하고 있고, 디파이 코인들의 종목들이 좀 큰 사이클이 돌았고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이클이 돌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채널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걱정이 돼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한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고점이 한번 나온 뒤에 큰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탐욕 지수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했어요. 뭐냐면 올라가면서 두려워했어요. 언제냐면 시진빔 때, 시진핑 빔에서 실제로 3,000달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좋은 경향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심리도가 매우 좋다. 비트코인에 대한 심리도보다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특히나 디파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시장에 계속 탐욕 단계를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디파이에 힘입어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는 어디로 또 흘러갈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디파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자금들 중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거래소나 아니면 다양한 종목들, 현재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클레이튼이라는 일단 국내 한정으로서는 클레이튼이라는 종목에서 계속해서 얘도 디파이로 분류가 되긴 해요. 그런데
광기 어린 느낌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클레이튼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기에 실제로 저가 150원 대비 현재 900원이라는 6배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지만 클레이튼이 지금 부담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클레이튼으로 수익을 본 자금들이 있을 거고요. 클레이튼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 세력들이 전혀 다른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클레이튼 관련 종목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심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레이튼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현재 낙수 볼 수 있는 효과들로 볼 수 있는 것은 클레이튼 관련 종목들이 저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시청이 높았던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중국 계열 종목들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오나 트론이에요. 네오는 제가 최근에도 이야기했지만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에서는 BTC 차트가 참 좋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보았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종목에서는 이더리움, 리플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는 BTC 차트 자체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TC 차트에서 8월 10일 그리고 8시, 7시경에 발생했던 수급을 기준으로 저는 종목들을 분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좀 주의 깊게 본 거는 도미넌스의 흐름입니다.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얼마나 지배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도미넌스가 클수록 시장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도미넌스의 움직임이 대체로 큰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발생했던 도미넌스의 흐름은 그렇진 않았어요. 네, 여기죠. 여기서 실제로 도미넌스가 빠르게 올라갔지만 바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래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 당시에 발생했던 하락이 진짜로 하락이고 그게 걱정이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자금이 비트코인을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내려버렸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타고 있어요. 지금은 산바닥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가 좀 중요해지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어떠한 형태로 움직여주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서요. 올렸지만 그냥 그대로 또 떨구기도 하죠.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진짜 올렸는데 그냥 그대로 떨구네. 이것도 재밌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들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크게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얌얌코인이 오늘 약간 재밌는 이슈가 터졌죠. 얌얌 냠냠 했어요. 냠냠 했습니다. 저는 디파이 별로 안 믿어요. 저는 뭐 늘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매매 전략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매매 전략을 하나 더 올리는 게 BTC 단기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지는 이런 자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건은 뭐였냐면 단기 트렌드 라인 검은색 그리고 하락 트렌드 라인 초록색에 대한 수렴, 그리고 그게 지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이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전략은 추세 기반에 근거한 매수 관점입니다. 진입가는 11,280달러였고요. 그리고 시작은 11,460달러에서부터 종목을 들고 갈 수 있으며 평균 단가는 11,350선 정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기준은 차트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요즘은 대체로 언더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하락에 한번 탁 박았다 나오기 때문에 11,500달러 선까지는 살짝 빠질 가능성도 열어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을 두고 실제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과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여기 있습니다.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는 11,650달러를 잡았고 2차 목표가는 11,850, 3차는 12,000달러. 여기에 왜 전략 매도를 고려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의 3중 천장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후는 추세로 가져가자. 손절가는 11,260에 30분봉 마감으로 이하를 한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가격이 실제로 하락이 했고요. 그리고 상승까지 나타났습니다. 1622. 네. 30달러 차이로 1차 목표는 못 갔지만 정확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저항 또한 정확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였냐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추세가 이 초록색의 하락 트렌드 그리고 상승 트렌드의 수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습니까? 도미넌스. 자, 일단 비트코인은 현재 이 추세가 수렴 중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방향이 나온 대로 저도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BTC 도미넌스가 하단부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내일은 못 잘 것 같아요.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포지션 들어가 계신 분들 자면 어디론가 털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정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내일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이 나왔고 1차 타겟은 가지 못했지만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는 왔고 꼬리가 좀 빠지면서 나쁘지 않은 차트가 갔어요. 하지만 직격적으로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으며 이게 양봉이 지속이 됐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오른 양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만약 이 캔들을 하회한다면 저는 추가 하락이 좀 더 예상됩니다. 추가 하락이 예상돼요. 매수를 받았던 분들은 11,350선에서 평균 단가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현재도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리스크 관리는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제가 퇴근하고 있던 중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라도 좀 아쉽지만은 리스크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비트코인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차트 어린이는 수렴으로 본다. 수렴으로 보고 있다. 수렴이라기보다는 추세와 추세의 끝단에 와 있다. 그리고 도미넌스까지 끝단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일단은 좀 계속 최근에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잘 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번 죽어도 한번 롱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롱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에서 저보다는 비트코인 매매를 잘 하시는 상큼님 있습니다. 상큼님은 현재 저희 팀 1등 70% 수익으로 잘 달려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고 저는 뒤에서 꼴등이에요. 꼴등이에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18%. 네 마이너스 18%. 제가 하는 말 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상큼님의 계좌 변동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잘 하시죠. 계좌가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